자, 오늘은 상대도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통계에서 마지막 부분이다. 자, 공책 꺼낼게요. 5번째, 상대도수라는 것을 배울 거다. 잠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점검을 하자면 저번 시간에 어떤 우리가 자료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나 어떤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4가지를 배웠는데요. 줄기와 잎 그림,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 이 4가지를 배웠었다. 자, 오늘은 상대 도수라는 것을 배울 건데 상대적인 도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 자, 6A 반에 여학생은 10명이야. 자, 그리고 6B반의 여학생은 5명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실제로 여학생 수는 6A반이 여기 6B반보다 많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6A반 전체가 100명이에요. 자, 6B반 전체가 10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6A반의 여학생과 6B반의 여학생 5명으로 봤을 때 6B반 여학생 5명이다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여학생 수는 6A반이 많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학생 수의 상대적으로 6B반이 여학생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수는 6A반, 실제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전체에 대한 전체 100명 중에 10명인 거랑 10명 중에 5명인 거랑 누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상대적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상대 도수냐면 전체에 대한 어떤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 전체에 대한 도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6A반은 전체 100명 중에 10명, 말하자면 10%가 여학생이라면 6B반은 10명 중에 5명, 즉 2분의 1, 반이 여학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B반이 여학생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상대적이라는 말은 전체 도수가 다르더라도 전체 도수에 대한 어떤 해당하는 도수의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상대 도수라는 거의 정확한 뜻은 도수 분포표에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이야기한다. 비율이라 함은 분수나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분수나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누구에 대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 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우리 거속시처럼 외울 건데요. 도전상 써볼게요. 도전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 도전상 써볼게요. 그러면 도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거리는 이거 둘이 곱했잖아. 전체 도수와 상대 도수를 곱해주면 도수를 구할 수가 있고 반대로 전체 도수를 알고 싶으면 얘를 알고 싶으면 상대 도수분의 도수죠. 상대 도수분의 도수가 된다. 상대 도수는요. 전체 도수분의 도수가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알고 있으면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상대 도수는 어떨 때 많이 쓸 수 있냐면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이라는 거는 뭐 반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죠.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편리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1000명 걸리는 거랑 미국에서 1000명 걸리는 거랑 생각해봐. 우리나라 한국에서 1000명이 걸리는 거랑 미국에 1000명이 걸리는 거 다르지. 자, 실제 수는 같을 수 있지만 코로나 걸리는 비율을 생각했을 때 1000명, 한국에서 1000명이랑 미국에서 1000명. 그러면 한국이 더 상대적으로 코로나 많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도수가 다른 전체 집단을 비교하는데 편리하다. 자, 두 번째. 자, 상대 도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자, 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옆에다 표를 한번 그려볼게. 자, 도수 분포표를 한번 써볼게요. 자, 개수. 자, 줄넘기 개수래요. 10개 이상, 20개 미만, 20, 30, 30에서 40 이렇게 써보고요. 표 옆에 써봐. 합계 여기가 2, 8, 10, 20 여기가 도수예요. 자, 상대 도수가 뭐였냐면은 성훈아 전체 도수에 대한 그 계급의 도수 전체 도수에 대한 계급의 도수 전체 도수에 대한 계급의 도수로 약분해주면 10분의 1 그래서 0.1 자, 약분 안 해도 분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하 분수로 만들어야 되죠. 얘는 0.4, 얘는 0.5가 된다. 자, 도수의 합은 20인데 상대 도수의 합은 몇이 돼요? 1이 되겠지. 항상 1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전체 도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다 더해봐. 계급의 도수 더한 게 전체 도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아두세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몇이다? 지호야? 항상 1이다. 그쵸? 상대 도수를 더하면 항상 합이 1이 되겠지요. 세 번째, 자, 도수가 4배 됐더니 상대 도수도 4배 되고 도수가 5배 됐더니 5배 되네. 우리 이걸 무슨 관계라고 했지? 석윤아? 그렇지, 정비례라고 했죠.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에 정비례한다. 상대 도수랑 정비례한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의 또 문제를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상대 도수에 대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비율 물어봤는데 5번 잠깐 보자. 5번. 자, 200명의 학생 중에 여학생이 114명이면 그거의 비율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전체분의 도수. 그래서 얘는 100분의 57 또는 0.57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7번 민준아.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 맞아요? 네, 이게 뜻이었죠. 상대 도수의 총합은 도수의 총합에 따라 달라집니까, 지호야? 아니지. 상대 도수의 총합은 쓰세요. 항상 뭐가 된다? 그렇지, 1이다. 자, 다음 9번부터요. 자, 도수의 총합. 자, 이 표부터 먼저 그려야 되겠다. 성훈아, 각각 뭐 들어가니? 그렇지, 도전상이죠. 도수의 총합이 전체가 되죠. 전체 도수, 그쵸? 전체 도수는 뭐분의 뭐다? 상대 도수분의 도수 맞아요? 네, 맞다. 자, 계급의 상대 도수는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하는 거 석윤아 맞아? 그치? 상대 도수는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된다. 자, 11번 갈게요. 11번 지호야. 한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거 맞아요? 그 도수랑 상대 도수랑 정비례하니까 가장 큰 거 맞다.
자, 다음 갈게요. 다음 13번 봅시다. 위의 표를 완성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전체 도수가 나와 있으니까 상대 도수는 25분의 2, 25분의 3, 25분의 10, 25분의 6, 25분의 4리가 없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빈칸 다 채워야 되니까 자, 이 합계 뭐라고 그랬어, 성훈아? 상대도수의 합은 1이라고 그랬죠? 위의 표를 완성을 했다.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 어디야, 민준아? 그렇지. 도수가 가장 큰 데가 상대도수도 가장 크죠. 계급 뭐라고 써야 돼? 20분 이상, 30분 미만, 물결로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15번 갑니다. 15번에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40분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물어봤어. 자, 우리 몇 퍼센트를 물어봤으면 항상 뭐 곱하기 뭐냐면은 비율 곱하기 100이야 쓰세요. 백분율은 비율 곱하기 100인데 비율이 뭐야? 상대도수죠. 상대도수가 뭐였어요? 여기 아까 25분의 6이었죠? 그래서 25분의 6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24%가 되겠다. 됐나요? 됐어요. 자, 다음 18번 갈게요. 18번 계급의 도수, 상대도수, 도수의 총합 나와 있네요. 그러면 도, 전, 상. 자, 도수가 9명이고 도수의 총합,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도수였다. 상대 도수 0.03분의 도수가 9명이니까 100을 곱하고 100을 곱해주면 300이 되겠다. 그래서 전체는 300명이다 라고 풀 수 있어. 그럼 위에 있는 16, 17번도 도전상을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자, 그래서 밑으로 가면은 하나만 문제를 풀어볼게. 자, 도수를 물어봤지? 그럼 옆에다 써야지. 도전상. 지호야, 도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라고 이야기했죠? 전체 도수 40에다가 상대 도수 0.3 곱하면 12가 되므로 너가 12가 된다라고 써주는 거지. 나머지도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됐나요? 자, 다음 28, 29, 30번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은행에 방문한 고객의 대기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래요. 자,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뭔가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확실히 나와 있는 얘부터 먼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둘 다 나와 있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 뭐부터 구할 수가 있겠다? 도전상. 도수가 나와 있고 상수도 나와 있으면 전체 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도수야. 상대 도수 0.23분의 46이야. 100을 곱하고 표시하세요. 이렇게 100을 곱해주면 200이 될 거야. 즉 A는 200이 되는 거구나. 1번에 이렇게 쓰고 A가 200이 되는 거구나. 됐어요? A가 200이고요. 상대도수 B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리 없으면 여기다 쓰세요. 2번. B는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도수가 되는 거니까 200분의 36이 되므로 100분의 18. 즉 B는 0.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 C를 구하기 위해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C는 0.12에다가 전체 도수인 200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C가 24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바로 5단원도 쓸 거거든요. 29분, 30분까지 하고 자, 대기 시간이 10분 이상, 30분, 10분 이상, 30분 미만인 고객이 여기잖아. 그치? 자, 여기에 여기 고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물어봤다. 자, 백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비율 곱하기 100이었어. 비율이 서균아 상대 도수였잖아. 자, 상대 도수가 몇이냐면 전체가 200명이고 여기에 상대 도수는 146하고 60을 더해야 되겠지. 다시 10분 이상 30분 미만은 106명이잖아. 거기다가 100을 곱해야 되겠죠? 약분해 주면 106이니까 53%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답트 쓰면서 공부하면서 써야 돼. 그냥 베끼는 거 아니야. 자, 30번 갈게. 30번. 30번은 대기 시간이 50번째로 길다라는 거는 뒤에서부터 봐야 되겠지? 50번째로 긴 고객. 50번째 긴 고객. 50번째로 긴 고객은 자, C가 몇 명이었어? 24명이었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밑에다가 자리 없으면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자리 없으니까. 자, 30분 이상 40분 미만의 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도수는 도전상 전체 도수인 200과 상대 도수인 0.17을 곱해주면 얘는 34명이 될 거야. 그러면 대기 시간이 50번째로 길다라는 것은 뒤에서부터 확인을 해주면 여기에 34명이 들어가니까 50번째로 긴 고객이 속하는 그 계급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맞아요. 뒤에서부터 봤을 때 50등 안에 여기 들어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그때의 상대도수, 여기에 결국엔 상대도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도수는 몇이었다? 나와 있잖아. 상대도수 나와 있. 상대도수 써. 상대도수 나와 있잖아. 0.17이라고. 그쵸? 답은 0.17이 되겠죠? 자, 이거 바로 오답트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바로 보낼게요. 자, 다 보낸 친구들만, 오답트 쓴 친구들만 선생님 이거 계속 보면 돼요. 자, 우리가 특징을 아까 1, 2, 3번까지 썼나요? 4번. 그래서 몇 퍼센트인가 백분율을 물어보면요. 상대 도수에다가 누굴 곱하면 된다? 상대 도수가 결국 뭐였다? 비율이었다. 상대 도수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상대 도수를 가지고 우리는 또 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상대 도수의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이라는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것 또는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자, 이를 해볼게요. 우리 가로에는 계급, 세로는 원래 도수였는데요.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는 세로가 상대 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개 이상 20개 미만이 상대 도수가 0.1인데 우리 히스토그램은 직사각형이지만 도수 분포 다각형은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가운데 점에서 이렇게 찍어야 돼. 가운데. 얘는 25,0.22, 25,0.22. 한 칸이 몇이야? 여기 지금 0.1을 5칸으로 나눴으니까 한 칸에 얘는 한 칸에 0.02가 되는 거니까 0.22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가운데 찍어야죠. 점에다가 찍어야 돼. 0.34는요. 0.34는 0.32, 0.34 여기다 찍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0.14, 0.14 여기다 찍어주면 되겠죠?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양 끝에 계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양 끝에 점을 이렇게 찍는 거였죠. 근데 속지 말아라고 했지 성훈아. 양쪽 끝에 있는 거 얘는 계급이 아니고 얘 하나 둘 셋 넷 5개만 계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죠? 그러면 다른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자, 다음 1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자, 아래는 어느 유도부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운동 시간에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2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28명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얘들아, 자, 표시해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답 노트 이따가 할 거예요. 자, 상대 도수의 합은 1이야. 얘는 0.05죠. 왜냐면 0.1을 두 칸 나눈 거니까. 여기는 0.15, 얘는 0.2, 얘는 몰라요. 얘 쫙 봤더니 얘 0.15죠. 얘도 싹 봤더니 얘 0.1이죠. 아, 그러면 빈칸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상대 도수의 합이 1이니까 1에서 0.05, 0.15, 0.2, 0.15, 0.1을 더해서 빼주면 되겠다. 너희 둘이 더해서 0.2, 0.4, 0.5, 0.65니까 얘는 0.35가 되겠죠. 자, 유도부 전체 학생 수를 물어봤어요. 도전사항 한번 쓸게요.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도수야.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게 어디였어? 얘였지?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상대 도수가 0.35라고 구해놨잖아.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 도수가 28명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그치? 지호야. 상대 도수는 0.35라고 석유나 나와 있지? 100을 곱하고 100을 곱한 다음에 7, 5, 7을 나눠주면은 전체 도수는 80명이 될 거예요. 자, 운동 시간이 9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인 학생 수, 도수를 물어봤죠? 도수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인데 전체 도수는 위에 80명이라고 구해놨고 상대 도수는 0.2라고 구해져 있으니까 몇 명이에요? 그렇지, 16명이 되겠다. 자, 오답 써서 보낼게요. 시작. 됐어요. 자, 다음 다 된 사람들만 다음 넘어갈게요. 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는데 상대 도수를 이용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자, 밑으로 가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학년이랑 2학년의 일주일 동안 휴대폰 사용 시간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이 표를 완성하래요. 자, 먼저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옆에다가 도전상 전체 도수분의 저 도수니까 얘는 150분의 42.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50분의 48, 150분의 24, 150분의 18. 얘는 1 되겠죠? 얘는요. 100분의 16, 100분의 36, 100분의 26, 100분의 18, 1 되겠죠? 됐어요. 자, 1학년과 2학년 중에서 휴대폰 사용 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성훈아? 상대 도수 물어보는 거잖아. 어느 학년이 더 많냐? 비율을 물어봤지. 1학년의 상대 도수는 150분의 24로 약분해주면 150분의 24는 3, 8, 3, 50, 2 곱해주면 100분의 16, 즉 0.16이 될 거예요. 소수로 나타내면. 그 다음에 8시간 이상 여기는요. 100분의 26이니까 얘는 그냥 0.26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야, 인원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거는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됐어요? 자, 표로 해볼게요. 자, 1학년은요. 1학년이 얘잖아. 자, 얘가 처음에 얘는 얘 약분하면 0.3으로 약분하면은 14, 52 곱하면은 첫 번째는 0.28 되겠죠. 얘 0.28. 1학년이 0.28. 0.12 먼저 0.1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28. 0.28은 가운데 점 찍어야지. 가운데 0.28 어딨어? 2, 4, 6, 8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다 점 찍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48이니까 48 약분해주면 3으로 약분하면은 50분의 3으로 약분하면은 16이에요. 그래서 32, 0.32가 될 겁니다. 0.32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뭐야? 150 아까 얘 0.16이었지? 0.16 여기 가운데 0.16은 2, 4, 6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150분의 18 약분하면은 150분의 18 약분하면은 3, 50, 3, 6이니까 0.12 나올 거예요. 0.12 이렇게 찍어주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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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짠, 짠. 그 다음 여기 계급이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가운데 점 찍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2학년 가볼게요. 2학년 좀 쉽지. 2학년은 0.04, 0.16, 0.16이 여기 있죠? 1, 2, 4, 6. 그 다음에 0.36, 0.36, 2, 4, 6. 그 다음에 0.26, 2, 4, 6. 그 다음에 0.18, 1.8, 0.1, 0.18. 여기 있네요. 그래서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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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쫙 연결하면 되겠죠. 자, 1학년과 2학년 중에 상대적으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자, 가운데 잘라. 가운데 잘랐을 때 자, 많은 쪽에 누가 더 치우쳐 있어? 그렇지. 파란색이 더 치우쳐 있잖아.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중에서는 2학년이 상대적으로 핸드폰을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 걸 기준으로 자, 문제를 풀기 시작할게요.